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는 특별한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 K9690편. 이 비행기에는 64명의 젊은 한국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되어 있다가 강제로 송환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아침 8시 35분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공항에는 이미 경찰 호송 차량 2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삼엄한 경계석에 배치되어 있었고 215명의 공항 현장 대응단이 긴장된 표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일부 고수익 알바라는 달콤한 유혹. 평범한 청년들이 범죄자가 되기까지.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NS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눈길을 끄는 광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근무, 월급 5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 제공, 비자 지원, 경력 무관 한국어만 가능하면 오케이, 즉시 출국 가능.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취업이 어려운 요즘 시대에 20몇 살의 청년이 이런 광고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아르바이트로는 한 달 생활비도 벌기 어려운 현실.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기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송환된 64명 중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생이었고 누군가는 취업 준비생이었으며 또 누군가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달콤한 약속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캄보디아는 광고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로 끌려갔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철창이 달린 창문, 그리고 24시간 감시하는 감시자들. 이곳은 일터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강요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TV 뉴스에서 자주 듣는 그 범죄들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한국에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입니다. 검찰입니다 하며 돈을 요구하는 범죄. 로맨스 스캠. SNS로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랑을 속삭이다가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돈을 가로채는 범죄. 리딩방 투자 사기. 가짜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하루 1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대본대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과 정기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다른 조직의 노예처럼 팔려가거나 더 심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이들. 복잡하게 얽힌 범죄의 실타래.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송환된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었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속아서 끌려간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는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유인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그 지옥으로 또 다른 한국인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내린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범죄였습니다. 한 판사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액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 4명이 4억 470만 원을 잃었고 다른 사건에서는 100여 명이 12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70대 할머니는 일본 여대생이라는 사람과 SNS로 친해졌습니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가서 만나고 싶은데 쿠폰을 사야 한다고 하자 손주에게 용돈 주려고 모아둔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50대 남성은 함께 투자 공부를 하자는 젊은 여성의 제안에 넘어가 퇴직금 5천만 원을 가짜 투자 사이트에 입금했습니다. 30대 주부는 고수익 부업이라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외롭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3부 정부의 대응과 역대 최대 규모 송환 작전. 뒤늦게 시작된 구조 작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범죄 조직에 끌려가 감금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2023년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2025년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몇 살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이 이국 땅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합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십시오. 합동대응팀의 캄보디아 파견. 10월 15일 정부는 외교부 2차관 김진아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로 급파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김진아 2차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외교부 차관, 서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회담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캄보디아 전국의 범죄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 발견 시 즉각 구조. 2. 한- 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 TF 구성. 3. 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재입국 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공유. 4.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한국으로 송환. 특히 서 소카 부총리는 캄보디아 전국 관서에 범죄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 발견 시 즉각 구조하도록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기 투입과 대규모 경찰력 동원. 10월 17일 저녁 대한항공 전세기 한 대가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태초 국제공항. 이 비행기에는 약 200명의 경찰관이 탑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경찰관이 필요했을까요? 송환 대상자 64명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10월 18일 새벽 3시 15분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캄보디아를 출발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국적법에 따라 기내는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고 경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모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5시간 20분의 비행 끝에 오전 8시 35분 인천국제공항 착륙.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지만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었습니다. 사부 공항에서의 긴박했던 순간들. 입국장에 나타난 젊은 얼굴들. 오전 9시 53분 입국 심사를 마친 64명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03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천으로 가려진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양 옆에 호송관과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고국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떤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지시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습니다. 통제선이 둘러쳐진 이동로를 따라 이들은 대기하고 있던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23대의 승합차에 분산되어 탑승했고 각 차량에는 분산 배치될 지역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진 피의자들. 송환된 64명은 다음과 같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충남경찰청 45명 가장 많은 인원.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왜 충남경찰청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을까요? 범죄 혐의가 충남 지역과 연관되어 있거나 피해자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각 관할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리딩방 투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받게 됩니다. 오브 캄보디아, 범죄의 천국이 된 나라. 왜 하필 캄보디아였을까? 여러분은 캄보디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앙코르와트의 웅장한 사원, 메콩 강의 아름다운 풍경, 순박한 사람들. 한때는 많은 한국인이 여행지로 찾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 범죄 조직의 거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시아누쿠빌과 푸놈펜 일대에는 수십 개의 범죄 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캄보디아가 범죄의 온상이 되었을까요? 첫째, 부패한 행정과 사법 시스템. 국제 엠네스티는 2024년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부족하며 고위 관료들이 범죄 단지와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훈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토 등 권력층 인사들이 범죄 단지 운영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도 70%는 답변조차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선 군경과 행정 관료들이 이미 범죄 조직에 매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국 범죄 조직의 이전. 202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삼합회 같은 범죄 조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이들 조직은 규제가 약하고 부패가 만연한 동남아시아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특히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된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은 카지노와 리조트가 난립하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했고 이것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 유엔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들 범죄 조직은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을 유인하여 범죄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지의 실체. 웬치라고 불리는 이 범죄단지는 겉으로는 평범한 빌딩이나 리조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전혀 다릅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CCTV가 24시간 감시합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식당과 숙소가 있지만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호텔 같았어요. 하지만 여권을 빼앗기고 방에 갇히는 순간 이곳이 감옥이라는 걸 알았죠. 하루 1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대본대로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했고 도망치려 하면 정기고문을 당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캄보디아에 최소 53개의 이런 범죄단지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고문, 자유박탈, 노예화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부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한 대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20몇 살의 박모 씨는 해외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범죄단지였고 대포통장 명의자로 이용당했습니다. 5,700만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자 조직은 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폭행과 정기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누군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그 영상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숨졌습니다. 2025년 10월 캄보디아 캄포치 방 검찰청은 3,040대 중국인 3명을 살인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사관을 급파했고 10월 2021일 현지에서 공동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기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0대 모집책의 의문사.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사건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수배 중이던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 6월 초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질환에 이르게 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했는지, 독극물을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 자연사였는지 진실은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송환이 지연되는 120억 원 사기 부부. 가장 답답한 사건은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캔의 총책 부부 사건입니다. 이들 30대 부부는 공범들과 함께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의 여성 프로필을 내걸고 SNS를 통해 100여 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총 12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조직원 54명을 검거했고 2025년 1월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총책 부부를 현지에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꼬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되었다가 현지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후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캄보디아 수용시설에 다시 수감되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5월부터 이들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9개월째 진전이 없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현지 사법 절차가 불투명하고 송환 관련 행정이 이상할 정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보국이라는 곳에서 국내에 체포된 무슨 정치범하고 맞교환하자고 말한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송환이 늦어질수록 사기 피해금 환수도 힘들어집니다. 100여 명의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7부 우리가 알아야 할 사기 수법들. 보이스피싱의 진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경찰입니다, 검찰입니다 하는 전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법은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가족 사칭형. 엄마 나야.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계좌로 보내줄래? 금융기관 사칭형. 고객님 은행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보안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공공기관 사칭형.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맨스 스캠의 치밀한 시나리오. 로맨스 스캠은 더욱 교묘합니다. 이들은 몇 주 때로는 몇 달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를 쌓습니다. 1단계 접근.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합니다. 프로필 사진은 매력적인 외국인이나 성공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도 사용합니다. 2단계 관계 형성. 매일 메시지를 보내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당신이 생각나네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심이 큰 위안이 됩니다. 3단계 신뢰 구축.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저는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 투자 전문가입니다. 때로는 가짜 통장 잔고나 수익 인증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4단계 투자 권유. 당신도 함께 투자해서 돈을 벌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투자하게 하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5단계 큰 금액 요구.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더 많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신뢰를 얻은 후에는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을 요구합니다. 6단계 연락 두절. 돈을 받고 나면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계정은 삭제되고 투자 사이트는 접속되지 않습니다. 그제야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리딩방 투자 사기. 요즘 특히 기승을 부리는 것이 리딩방 투자 사기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받습니다. 방 이름은 주식 고수익 정보방 코인 투자 VIP방 같은 것들입니다. 방 안에는 수백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짜 계정입니다.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주식을 사세요. 저 코인이 오를 겁니다 하며 종목을 추천합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 수익이 납니다. 회원들이 감사합니다. 대박이에요. 하며 환호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조작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리더가 특별한 VIP 투자 기회를 제안합니다. 지금 1억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억이 됩니다. 믿게 된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보낸 순간 리더는 사라지고 단체방도 폭파됩니다. 탈부 처벌과 재발 방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송환된 64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적용. 5년 이상 징역형. 피해 금액이 큰 경우 10년 이상도 가능. 로맨스 스캠 조직원. 사기죄 적용. 피해액에 따라 310년 징역.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 많음. 모집죄. 인신매매죄 추가 적용 가능. 10년 이상 징역형.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속아서 간 피해자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설령 감금 상태였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며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 강화.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한마이너스 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2. 블랙리스트 공유. 범죄 연루자가 다시 캄보디아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공유합니다. 3. 현지 단속 지원. 한국 경찰과 정보기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합동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외교적 압력.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단지 근절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부패와 무능력, 중국 범죄 조직의 자금력, 복잡한 국제 정치.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애초에 이런 범죄 조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급여 월 500만 원 이상. 학력, 경력 무관. 해외 근무 특히 동남아시아. 숙식 제공, 비자 지원. 빠른 출국 독촉. 이런 조건이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역할.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좋은 해외 취업 기회가 있다며 갑자기 출국하려 한다면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구인 광고를 함께 검토하고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조금 귀찮더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길입니다. 구부 피해자들을 위한 당부. 사기 피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었거나 로맨스 스캠에 속았거나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라며 자책합니다. 그래서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신고된 것의 3,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입니다. 심리학, 행동경제학을 동원해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문 범죄자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조심스러운 사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 신고 방법.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국번 없이 112. 금융감독원 파인 국번 없이 1332. 신고가 빠를수록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금 환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고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한 명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을 상대로 동시에 범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창피해서 가족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해결책을 찾아줄 것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금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털어놓으십시오. 10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 일자리 문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었을까?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입니다.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살려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이라는 광고는 절박한 청년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 AI로 생성한 자연스러운 문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웹사이트. 일반인이 이것을 구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사기를 식별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정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피해금을 환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이 해외에 있거나 돈을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막대한 빚만 남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 기금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도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의 중요성. 범죄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데 법 집행은 국경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범죄자가 해외에 있으면 체포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인터폴의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확대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고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도 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64명의 청년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64명의 청년들. 이들은 이제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도 한때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범죄 전력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벌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도소에서의 교화 프로그램, 출소 후의 취업 지원,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우리는 피해자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들이 잃은 돈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상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어.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가, 당신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끊어야 하고 너무 좋은 투자 기회는 의심해야 하며 SNS에서 만난 낯선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어르신들을 교육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맺은 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64명의 범죄자가 송환되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 곳곳에는 범죄 단지에 갇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로맨스 스캠 메시지를 받고 투자 사기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깨어있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노력한다면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과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조건의 해외 취업은 의심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에게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가 오면 꼭 가족과 상의하라고 당부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